운명을 뛰어넘은 사랑. 역사를 바꾼 한 그릇의 요리. 여러분, 드디어 폭군의 셰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폭군이 될 운명이었던 왕과 시공을 초월한 셰프가 써내려간 역사에도 기록되지 못한 지독한 사랑의 연대기입니다. 대왕 대비의 생신날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이연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지영이 제산대군의 역적들에게 납치당했다는 소식에 그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네,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이연이 춤을 추기로 했던 자리에서 갑자기 칼을 빼든 순간 궁궐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고 폐위된 어머니 연씨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폭발한 겁니다. 바로 그때 제산대군이 가장 잔혹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패비 연씨의 피 묻은 적삼을 들고 나타난 거죠. 조카야, 내 어미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거늘 내가 사랑하는 여인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이 순간 이연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가까이 있던 신하들을 베려고 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공길이 나타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에 왕의 칼을 갖다 댔습니다. 칼날에서 붉은 피 한 방울이 맺혔어요. 공길은 비장한 목소리로 간언했습니다. 전하, 제가 이 칼에 베일지언정 통촉하십시오. 대령 숙수는 전하께서 폭군이 아닌 군주로 남겠다고 약속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연의 귓가에 연지영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떨리는 손으로 칼을 거두는 이연. 이 선택은 단순히 칼을 내려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비극을 깨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었죠. 하지만 아직 진짜 위기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연은 소수 병력과 함께 제산대군의 사가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강목주였습니다. 궁중 예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강목주가 태연한 미소로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폐하, 어찌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소첩이 역적들을 소탕하고 대령 숙수를 구출했습니다. 놀라셨을 폐하를 위해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연은 강목주가 제산대군의 신복임을 알고 있었지만 연지영의 안전을 위해 일단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목주가 내민 음식, 그것은 보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죠. 여러분, 이 음식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목주의 목적은 이연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 도구로 이연의 이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붕괴시켜 스스로 관계에 참 폭군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연 체내에 쌓인 독과 만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거였죠. 이연이 젓가락을 든 바로 그 순간 쾅! 문이 박살나며 연지영이 뛰쳐나왔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 흐트러진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어요. 드시면 안 됩니다, 전하. 그 수라는 전하를 폭군으로 만들 과거의 독입니다. 강목주는 당황했지만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왕이 그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대령 숙수가 여기 있는 이상 왕은 이성을 잃을 것이다. 바로 그때 연지영이 깨달았습니다. 강목주의 진짜 계획을. 강목주는 연지영을 인질로 잡아 이연의 감정을 극한으로 몰아가려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걸 보면서 이연이 스스로 폭주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아니에요, 전하. 연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함정이 아닙니다. 전하께 마지막 수라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연지영은 주방으로 달려가서 온 마음을 담아 한 그릇의 요리를 만들었어요. 바로 그 비빔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비빔밥이 아니었어요. 이연이 청혼할 때 약속했던 아침마다 손수 만들어줄 비빔밥,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그 요리였습니다. 강목주의 독이 든 역사에 맞서 연지영은 사랑과 약속이 담긴 새로운 운명을 내민 것입니다. 이연은 모든 복수의 칼날을 접고 독이 든 수라 대신 연지영의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꾼 두 번째 결정적 선택이었죠.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제산대군이 최후의 발악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연지영이 가지고 있던 고서 망운록을 빼앗아 손에 들고 협박했어요. 내 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영원히 고통받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제산대군이 책을 열어보는 순간 그는 당황했습니다. 책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이미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거든요. 이연은 그 찢어진 부분을 보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먼저 떠오른 건 연지영과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연의 상선과 함께 연지영이 만든 비빔밥을 그려보며 이름을 짓고 있었어요. 전하, 이 음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상선이 물었습니다. 글쎄, 무엇이 좋을까? 그때 상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숙수께서는 고향을 무척 그리워하시고 돌아가고픈 마음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세반은 어떠하십니까? 뭐? 돌아가? 이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돌아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 분노의 기억이 지나가고 이어서 며칠 전 공길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공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전하, 대령 숙수께서 그 음식을 환세반이라고 부르시더군요.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이연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상선의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 거죠. 연지영이 정말로 자신을 떠나 어디론가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 이연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망운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타임슬립과 귀환에 관한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찾아내어 너덜너덜하게 찢어버렸어요. 절대 보내줄 수 없다. 그렇게 찢어진 망운록을 연지영에게 건네주었던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찢어진 페이지는 이연의 절절하고 간절한 사랑 고백이자 동시에 연지영을 영원히 곁에 묶어두려는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망운록에 숨겨진 비밀, 그것은 단순한 시간여행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공길이 오래전부터 이 책에 대해 연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는 연지영이 처음 조선에 왔을 때 활을 쏜 장본인이었지만 사실 그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전하, 망운록의 진짜 대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공길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 대가는 바로 기억입니다. 망운록을 찢은 순간 연지영은 미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게 되지만 대신 영원히 이 시대에 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연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는 대신 연지영이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연지영도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하,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연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미래의 기억을 잃더라도 전하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제산대군의 반정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왕대비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제산대군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는 유배를 떠나야 했죠. 강목주 역시 모든 죄가 밝혀져 패서인되어 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두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연지영은 모든 미래 기억을 잃었지만 이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미래에서 온 셰프라는 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선에 사는 왕을 사랑하는 연지영이었죠. 전하, 이제 저는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하와 함께라면 어떤 운명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연도 더 이상 폭군이라는 운명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군주가 된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수라상에 앉아 비빔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연이 직접 만든 비빔밥이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이제 내가 매일 아침 만들어 주겠다. 이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전하. 평생 함께 드시죠. 연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폭군의 셰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운명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결말을 예상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드라마 예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